연립방정식. 뭐야?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연립 1차 방정식부터 리뷰를 해볼게. 오케이? 이거 언제 배웠죠? 중학교? 몇 학년? 어? 2학년 때. 중2 때 나오는 얘기야. 오케이? 이 연립 1차 방정식을 하기 전에 무슨 얘기가 등장하냐면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부터 등장을 해요. 오케이? 돼?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야. 2x 플러스 y는 10이래. 그럼 x가 1이면 y는 8이면 돼. x가 2면 y는 3, 6이면 돼, 그지? 근데 그거 말고도 뭐 예를 들어 2.5야, 3.7이야. 그럼 그거에 따라서 y도 졸라 많잖아. 그지? 됐니? 됐어? 자, 이때 이미 우리는 알고 있었어. 미지수의 개수가 내가 쓸 수 있는 식의 개수보다 더 많다는 거. 그지? 해를 구할 수 없어. 왜? 해가 무수히 많기 때문이지. 이걸 만족시킬 수 있는 해는 졸라 많거든. 그치? 돼? 이 생각을 그럴 거야. 오케이? 그럼 여기서 만약에 이 상황에서 미지수가 두 개라며. 근데 내가 식 하나밖에 없다면, 됐니? 그러면 식을 한 개를 추가해 준다면, 오케이? 됐니? 그러면 연립으로 가면 되는 거고. 그지 않을까? 근데 식이 아니라 어떤 조건을 추가한다면, 이때로 빠지는 게, 이 조건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건, 이땐 부정방정식으로 빠지는 거야. 될까? 추가되는 게 뭔지를 보겠다는 거거든. 될까? 됐어요? 자, 볼게요. 그래서 일단은 연립일차 방정식이니까 이제 식이 두 개짜리를 한번 가볼 거야. 요게 요렇게 생긴 거야. 그죠? 식이 두 개야. 됐니? 이게 헤이, 봐. 요렇게 식이 두 개가 나왔을 때 무슨 얘기를 했냐면 그게 세 종류로 나눠. 이렇게 갈까? 이게 첫 번째. 잘 봐. A-분의 A랑 B-분의 B랑 C-분의 C가 같다면. 오케이?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봐봐. 그러니까 x의 개수분의 y의 개수분의 z의, 그러니까 그 숫자의 개수가 모두 같았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여기다가 나한테 식을 하나 더 줬는데 하필 얘였던 거. 오케이? 비례 값이 같아. 그러니까 지금 다 똑같이 몇 배를 한 거야, 그지? 맞아? 그럼 위의 식이랑 아래 식은 사실 어떤 식이야? 같은 식이야, 그지? 맞아? 식이 두 개가 아니라 뭐라고? 한 개라고, 그지? 맞아? 식이 한 개였으면 요 하나의 식을 만족시키는 x와 y는 무수히 많다니까. 될까? 오케이. 해가 무수히 많다라고 해서 배워. 되니? 그리고 두 번째. 이번엔 이거야. A-분의 A랑
B'분의 B는 같아. 근데 그게 뭐랑 달라? C'분의 C랑은 달라. 숫자만 배수가 그러니까 다른 배수가 돼 있어. 그럼 이때는 뭐라 부르냐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이번에 4x 플러스 2y가 17이래. 오케이? 돼? 그러니까 4분의 2 갖고 2분의 1 같은데 여기가 달라, 그지? 그럼 이걸 돌리면 2x 플러스 y는 2분의 17이거든. 맞잖아. 그럼 생각해봐. 얘는 2x 더하기 y가 10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얘는 2x 더하기 y가 2분의 17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 그지? 어떻게 10이면서 2분의 17이랑, 그러니까 이 10이면서 2분의 17이 돼, 그지? 똑같은 2x 더하기 y가. 그치? 두 개를 동시에 만족시킬 수는 없어, 그지? 맞니? 오케이? 돼? 여기까지 돼? 자, 그래, 이때는 뭐라 부르냐면 해가 없다라고 불러. 되니? 다시. 해가 무수히 많은 상황을 부정이라 부르기도 해. 정할 수 없다라는 거야. 아, 우리 부정 방정식 얘기한 거랑 똑같아. 정할 수 없어. 왜? 너무 많아서. 오케이? 되니? 그런 상황을 의미해. 이때는 뭐라 부르냐면 불능이라고 얘기를 해. 가능하지 않다라는 뜻이야. 그쵸? 두 개를 동시에 만족시킬 수는 없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될까요? 오케이? 자, 세 번째. 그러면 이러면 서로 비례관계가 없다는 얘기니까. 오케이? 두 시계 형태는 완전히 다른 형태라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연립할 수가 있다는 얘기야. 오케이? 그리고 이때는 항상 한 쌍해가 등장할 거야. x, y라는 한 쌍해를 구할 수가 있을 거래. 오케이? 그래서 이걸 연립하는 기법이 뭐였어? 가간법이라는 게 있었고 대입법이라는 게 있었지. 됐나요? 얘는 식과 식을 빼줘서 그지? 한 문자를 없앴어, 그지? 맞니? 대입법은 한 문자로 정리해서 그걸 대입했어, 그지? 그럼 또 여전히 뭐만 남아? 하나의 문자만 남아, 그지? 오케이? 이 두 방법의 핵심은 한 문자를 없애고, 오케이? 되니? 그 두 개 중에 하나가 죽었잖아. 남은 한 문자에 대한 방정식으로 바꾸는 데에 초점이 있어, 그지? 이렇게 바꿔버려서 우리는 문제를 해결할 거야. 되겠니? 왜? 이게 핵심이었어. 오케이? 근데 잠깐만. 이거 중1 때 거가, 아니, 중2 때 게 나와서라기보다 잘 나오진 않는데, 사실 여기서 안 나오고요. 그 다음에서 나와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어차피 우리 시험 보면, 헤이, 원래 직선의 방정식이 이런 형태로 돼 있던 거 아니야? 형제 얘가 뭐였어? 오케이, 기울기였어. 얘가 뭐였어? y절편이었어. 오케이? 이렇게 기울기와 y절편으로 나타내서 표현하는 이 방법을 뭐라 부르냐면 표준형이라 불러. 오케이? 그럼 일반형이라는 것도 있는데 일반형은 이런 식으로 바꾸는 거야. 한쪽으로 다 모으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 y는 2분의 1x 플러스 3이래. 그럼 두 배씩 해. 2y는 x 더하기 6 맞지? 이렇게 바꾼 거야. x 빼기 2y 플러스 6은 0. 이런 식으로 바꿔놓은 게 이게 이제 일반형이야. 한쪽으로 다 몰겠다는 얘기야. 될까? 그러니까 그거 두 개를 바꿨을 때 표현을 바꿨을 때 나타나는 효과는 이제 나중에 배울 겁니다. 직설 방정식을 하면서. 그러니까 자, 근데 그러면 요 일반형의 패턴이 요거랑 되게 닮아 있지 않냐는 거지. 오케이? 봐. 다시.
ax 플러스 by는 c와 a-x 더하기 b-y는 c-라는 오케이? 요 두 식을 두 직선이라고 볼 수 있다고. 되니? 그러면 자, 첫 번째 a-분의 a랑 b-분의 b랑 c-분의 c가 같았다는 거. 똑같은 배를 했다는 거잖아. 그리고 두 식이 사실 똑같았다는 걸 의미하잖아. 맞니? 이게 까만색, 얘를 파란색으로 표시하면 두 직선이 일치했음을 의미해. 오케이? 그리고 우리는 그래프, 그러니까 그림에서의 교점이 곧 방정식의 해라 그랬잖아. 저 직선 자체가 다 모두가 교점인 거잖아. 우리. 맞죠? 그치. 교점이 무수히 많다? 해가 무수히 많다. 라고 해석을 할 거라고. 이해 가니? 돼요? 두 번째. A-분의 A랑 B-분의 B랑 같다는 게, 잠깐만. 헤이, 여기서 이걸 의미해. 다시. A-분의 A랑 B-분의 B랑 C-분의 C가 같다는 걸 얘기를 했잖아. 헤이, 봐. 이거야. 요렇게 두 개가 같다는 건 얘들아. 오케이? 직선 입장에서 뭘 의미하냐면, 기울기가 같은 의미. 되니? 근데 여기서 플러스 이것까지 같다는 건 뭘 의미하냐면 y 절편까지 같다는 걸 의미해. 왜 a, b, a-b-는 x와 y의 개수라고. 그럼 걔네들로 만들 수 있는 건 기울기잖아. x와 y의 개수로 만들 수 있는 건 기울기잖아. 숫자잖아. c-분의 c는 c-와 c는 그치 숫자들이잖아. 그건 y절편과 관련이 있다는 거지. 이해가? 이건 지금 무슨 얘기냐면 일치한다는 건 기울기와 y절편이 모두 일치했기 때문에 두 직선이 일치했다라고 얘기를 할 거라고. 그죠? 오케이? 될까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이번엔 뭐였어? A-분의 A랑 B-분의 B는 같았는데 이게 C-분의 C랑은 달랐다는 얘기잖아. 이게 무슨 얘기야? 기울기는 같아, 그지? 근데 이게 말하고 있는 게 뭐야? Y절편은 다르다라는 걸 의미하지. Y절편 서로 다르다며. 기울기는 같지만. 그게 어떤 상황이야? 기울기는 같지만 Y절편은 서로 다른 게 그게 이렇게 뭐한 상황이야? 평행한 상황이라는 거지. 될까? 이게 ax 플러스 by는 c라면 이게 a-x 더하기 b-y는 c-라면 그죠? 될까요? 기울기는 같지만 y절편이 서로 다르다는 것, 즉 뭐 했다는 얘기? 두 직선이 평행했다는 걸 의미해. 알겠니? 그러니까 평행하니까 두 직선이 서로 만나 안 만나? 안 만나지. 그죠? 그러니까 해가 없다는 거죠. 저걸 기하적으로 해석하는 기법에 관한 얘기야. 알겠니? 마지막. 이건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게 서로 같았다는 건 기울기가 서로 다르다는 얘기였지. 됐니? 그랬다는 건 뭐 하나가 이렇게 생겼으면 뭐 다른 하나 이렇게 생겼나 보죠. 한 점에서 만든다는 거지. 두 직선이 서로 기울기가 다르네. 그죠? 될까요? 될까요?
그러니까 딱 몇 점에서 만난다고? 한 점에서 만난다고. 될까? 그러니까 그치. 딱 한 쌍의 해가 의미하는 게 저 교점 하나였다는 얘기야. 그때 x값, 그때 y값 C였다는 얘기라고. 돼? 오케이? 어차피 우리 직선의 방정식에서 똑같은 얘기를 할 거기 때문에. 오케이? 이게 지금 연립 1차 방정식과 두 직선의 위치 관계가 사실 같은 얘기를 하고 있구나라고 인지를 하셔야 돼. 알겠니? 되니?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연립 방정식을 볼 거면 연립 1차를 봤는데 연립 2차를 볼 겁니다. 고1 때 나오는 건 연립 2차 방정식이에요. 오케이? 그 짓이 한 문자를 없애는데 일단 첫 번째 초점이 웬만하면 없앨 수 있으면 없애자는 데 초점을 맞추는 거야. 알겠니? 돼? 그 없애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거고. 야, 이거 왜 이거 옮길 수 있냐? 야, 뭐야? 됐지? 아, 니네한테는 안 보이는구나? 아니야. 이게 중간에 들어 있었어. 자, 볼게요. 연립 2차 방정식입니다. 이게 꼬라지가 이게 뭐 이렇게 분류를 좀 해볼게요. 우리한테 나오는 형태가 어떤지. 일단 1차와 2차의 연립이 있어. 어떤 1차식과 2차식의 형태가 있어. 되니? 오케이? 이게 제일 쉬운 얘기야. 이게 첫 번째 상황이야. 될까? 그러면 이때는 되게 단순해요. 대입법을 쓰세요 하면 돼. 되니? 그러니까 뭐 하면 되냐면 1차식을 한 문자로 정리해요. 오케이? 그러니까 x는 뭐 또는 y는 뭐라고 써요. 그러니까 x를 y에 관한 식으로 정리하거나 혹은 y를 x에 관한 식으로 정리합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이걸 어디에? 2차식에 대입합니다. 그럼 이제 한 문자에 관한 2차 방정식이 나올 거니까. 그 2차 방정식을 해결하시면 돼요. 될까? 여기가 될까요? 봐. 헤이, 두 문제를 한번 볼 건데, 봐. 지금 요 XY에 관한 1차식과 XY에 관한 2차식인 거죠. 맞죠? 돼? 그러면 이거 이렇게 바꾸면 된다고. 여기서 X는 3Y 플러스 1 하나 되고,
혹은 뭐 y는 뭐 3분의 1x 플러스 3, 마이너스 3분의 1이라도 해도 되고 그 다음 그 밑에 식에다 대입하면 돼요. 근데 3분의 1 갖고 다니기 귀찮아서 분수 다니기 귀찮아서 그냥 이렇게 놓을게. 그럼 대입하면 끝나죠. x자리 3y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3y 플러스 1y는 2 될까요? 오케이? 그럼 풀어치면 9y 제곱 플러스 6y 플러스 1은 빼기 3y 제곱 마이너스 y 빼기 2는 0 맞죠? 그럼 6y 제곱 더하기 5y 마이너스 1은 0 됐나요? y가 2차식 떴죠? 16, 11 마이너스 여기다 붙이면 될 것 같은데? 인수분해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y 플러스 1, 6y 마이너스 1은 0이니까 y는 마이너스 1 또는 y는 6분의 1이지. 됐니? 됐어요? 그럼 y가 마이너스 1이면 그때 x는 마이너스 2 돼요? 마일 집어넣으면 6분의 1 집어넣으면 2분의 1 더하기 1이니까 x는 2분의 3 됐죠. 될까요? 두 개 더하면 마이너스 3이고요. x 더하기 y가. 이때 더하면 6분의 9 더하기 1, 6분의 10, 3분의 5 됐죠. 최소값 마이너스 3. 이렇게 구하면 돼요. 오케이? 한 문자에 관한 방정식으로 일단 빨리 돌리면 돼. 알겠지? 그리고 그 방법이 어렵지도 않아. 오케이? 문자 두 개가 아니라 하나에 관한 방정식으로 돌리자는 게 핵심 생각이야. 알겠지? 오케이? 됐니? 근데 하나 더 볼게요. 이게 잘 봐. 이것도 똑같이 해주면 됩니다. 요게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라고 쓸 수 있죠. 맞나요? 위에가 1차식이니까. 1차식을 한 문자로 정리했어요. 그 다음 대입합니다. x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의 제곱 빼기 13은 0. 될까요? 풀어헤치면 x제곱 더하기 4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 빼기 13은 0. 그래서 5x제곱 빼기 4x 마이너스 12는 0. 될까요? 1, 5, 2, 6 마이너스 붙이면 되겠다. 그죠? 인수분해 됐죠. 그래서 x 마이너스 2, 5x 플러스 6은 0 되거든. 그래서 x는 2 또는 x는 마이너스 5분의 6이죠. 됐나? 그때 y 볼게. y가 몇이었으니까. 마이너스 2x 더하기 1이었으니까. 마이너스 2배 한 다음에 1 더하면 마이너스 3. 그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5분의 6. 5분의 12 더하기 1, 5분의 7 됐죠. 제가 두 개 더하면 마이너스 1이고요. 두 개 더하면 5분의 11 됐네. 이렇게 답 됐죠. 오케이? 됐니? 이렇게 푸는 게 하나의 방법. 오케이? 나중에 이 뒤쪽이랑 연결됐을 때 또 이걸 생각할 수 있어. 봐봐. 다른 풀이로 한번 가볼게. 용이. 원이 뭐야? 동그란 거 이지랄하고 있는 건 좀 미치와 가동 아니냐? 어. 저 정도 얘기하는 건 초딩이야. 한지름 이런 건 배웠어. 근데 그걸 말을 할 줄 몰라. 형제, 원이 뭐야? 원주에서의 길이 있다고요? 어, 그치. 그러니까 중심으로부터, 한 점으로부터, 그 한 점이 곧 뭐가 될 거고, 중심이 될 거고. 오케이?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을 모아놓은 거야, 그지? 돼요?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자취라고도 부릅니다. 오케이? 돼? 잘 봐. 원이 이렇게 있었어. 되니? 중심이 A, B라는 점에 위치하고 있었다 쳐봐요. 중심의 위치가, 좌표가. 됐어? 그러면 이 위에 한 점이 있을 때 x, y라고 있을 거 아니야? 됐니? 요게 몇이야? 요게 반지름 r이지. 됐니? 중3 때 배운 거 두 점 사이의 거리 공식 혹시 기억나?
용이 기억나 안 나? 똑바로 얘기해. 어, x 빼기 a 법. 아, 아니야. 이거 이렇게 피타고라스에서 배웠다고 중3 때. 요 길이가 x-a의 제곱. x-a 맞죠? 요 길이가 y-b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 그치?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피타고라스 x-a의 제곱 더하기 y-b의 제곱은 r의 제곱 될까? 뒷변의 제곱. 됐니? 어. 이게 뭐라 부르냐면 중심이 a, b고 반지름이 r인 원의 방정식을 이게 시작입니다. 원의 방정식. 네? 오케이? 그러면 우리는 이 식을 요식 있잖아.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3 있잖아. 이걸 뭘로 읽을 거냐면 a가 0이고 b도 0이 0이지. 맞니? 돼요? 오케이. 중심이 0,0이야. 그리고 r제곱 자리에 13이 있지. 반지름이 루트 13인 원이야. 라고 읽어낼 거라고. 이해가? 됐어? 오케이? 그러면 봐. 원이 이렇게 있는데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이 몇이었어? 루트 13이었어. 이 될까요? 됐니? 그것과 누가 만나는 거야? 얘가 만나는 거지. 맞나요? 마이너스 2x 플러스 1. 이렇게 생겼거든. 모르긴 몰라도. 여기 y절편 1이잖아. 맞죠? 맞죠? 오케이? 얘가 뭐기도 하고 2x 플러스 y 빼기 1은 0이기도 하고. 그럼 우리가 구할 건 요 점이랑 요 점이었던 거죠. 그치? 됐니? 돼요? 그럼 요 점과 요 점을 구하는 건 그치? 같은 얘기란 거예요. 됐니? 근데 원방에서는 얘는 직접 그 좌표를 구하라 그러고요. 오케이? 원방에서는 주로 뭘 물어보냐면 이걸 물어봐요. 요 두 점이 있을 거잖아. 요 두 점을 A, B라고 했을 때 A, B의 길이를 물어봐요. 그럼 저 A, B의 길이를 물어볼 때 뭐 어떻게 하냐면 요게 반지름 루트 13이지. 될까요? 그리고 여기서 수선의 발을 그으면 요 길이랑 요 길이랑 같거든. 그치? 저걸 현이라고 불렀던 놈이잖아. 중3 때도 배웠죠. 오케이? 그럼 저 한쪽 길이에서 구한 다음에 2배 하면 되는 거잖아. 그럼 요 길이만 구하면 되지. 요 길이는 이제 곧 있으면 배웁니다. 봐.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라는 공식이 있고요. 이건 직사의 방정식에서 나오고 암기하셔야 됩니다. 오케이? 아까 우리 직선의 방정식을 이렇게 쓸 수도 있다고 얘기했지.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 오케이? 그리고 여기 한 점 알파, 베타라고 할게. 되니?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요 길이를 묻는다는 거. 될까? d는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분의 절대값 a 알파 더하기 b 베타 플러스 c라는 공식이 있대요. 이걸 암기하거든. 되니? 그러면 이게 여기서 a가 2고 b가 1이야. c가 마일이고. 그럼 0,0에서부터의 거리잖아. 되니? 루트 2제곱 더하기 1제곱분의 절대값 알파 0이고 베타도 0이니까 0 더하기 0 빼기 1이라는 거죠. 그럼 여기가 루트 5분의 1이거든. 맞잖아. 얘 루트 13이고 얘 루트 5분의 1이라면 얘 제곱 빼기 얘 제곱하면 그죠? 얘 제곱이 되는 거 아니야? 13
빼기 5분의 1의 루트인 거죠. 그걸 몇 배 할 거야? 2배 하면 되는 거죠. 될까요? 이해가요? 이런 것들을 이제 묻기 시작하는 게 원방. 그냥 저 교점 자체를 묻는다면 방정식. 오케이? 되겠니? 자, 1차와 2차는 대입법을 이용해서 1차 시간 문제 정리한 후에 2차 식에 대입합니다. 오케이? 자, 두 번째. 2차와 2차의 연립이야. 됐니? 근데 요걸 처리하는 게 세 가지 방법이 있어. 1번식과 2번식. 근데 그러니까 하나의 식에 대해서 1번 방법도 쓸 수 있고 2번 방법도 쓸 수 있고 3번 방법도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식의 꼬라지를 보고 이건 1번 방법으로 푸는 게 맞아. 2번 방법으로 푸는 게 맞아. 3번 방법으로 푸는 게 맞아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 알겠니? 오케이? 근데 2번 방법은 아마 안 나올 거야. 교과 과정에서 제외됐거든. 근데 알려주는 이유가 있어. 이 뒤에 연립방정식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부정방정식 그리고 공통근이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 부정방정식 공통근을 할 때 요 기법 어차피 써. 오케이? 봐. 첫 번째 방법은 이걸 봐. 1번식, 2번식 중에서 둘 중에 하나가 1차 곱하기 1차가 0꼴이 되는 인수분해가 되는 상황이 있어. 오케이? 두 식 중에 하나가 되니? 1차 곱하기 1차는 0꼴로 인수분해가 돼. 그럼 이게 결국에 1차 곱하기 1차는 0꼴, 그 다음 2차는 0꼴이다. 그지? 오케이? 그러면 이건 얘로 돌아가. 그러니까 분명히 여기서 얘는 0 또는 얘는 0을 갈 거 아니야. 맞죠? 그럼 여기서 요렇게를 연립을 한번 할 거야. 그 다음 또 뭐? 요렇게를 보고 또 여기를 또 연립할 거라는 거지. 여기서는 두 쌍이 나오거든요. 여기선 근이 두 쌍이 나오거든. 아까 우리 봤지만. 이렇게 두 쌍이 나왔잖아. 그죠? 중복될 수는 있겠지만 두 쌍은 맞아, 기본적으로. 여기도 마찬가지야. 여기도 아까 두 쌍이었죠, 이렇게. 됐니? 그러면 여긴 이제 네 쌍이 될 거라는 거지. 그지 않을까? 파란색에서 두 쌍 나왔고 노란색에서 또 두 쌍 나올 거잖아. 총 몇 쌍이 나와? 네 쌍이 나와. 겹칠 수는 있겠지만. 왜 그게 두 쌍이냐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 생각이야. 원이 있고 직선이 있어. 최대 두 번 만나거든. 아니면 접해서 한 번 만나거나. 이건 중복됐다는 얘기지. 오케이? 그 다음 안 만났을 때인데 그 안 만났을 때를 그래프에선 안 만난다고 얘기를 하지만 우리가 방정식의 세계로 돌아오면 그걸 뭐라 불러? 허근이라 부르는 거야. 그치? 그 근이 허수였을 뿐이야. 그러니까 허수였으니까 그치 실제로는 만나지 않는 걸로 표시가 되는 거지. 알겠니? 이해가? 무슨 얘기인지? 이걸 해서 1번 방법으로 그치? 의 풀이로 갑니다. 내 쌍의가 나올 거야. 중복될 수는 있겠지만. 오케이? 이건 사실 그럼 아까 했던 얘기랑 똑같은 얘기니까 크게 할 얘기가 없어. 오케이? 그냥 단순하게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 어? 2차 XY거나 2차 두 개를 줬어요. 그죠? 근데 봤더니
얘가 인수분해 될 것 같다는 거죠. 1차와 1차로. 그지? 봐. 1, 3, 1, 1, 마마. 그죠? 또 여기서 x 빼기 y, 3x 빼기 y는 0이 됐다고. 그럼 얘가 0일 때랑 얘가 0일 때. 첫 번째, x랑 y랑 같을 때. 그럼 그걸 집어넣어. 여기다가. 그럼 x 자리 y를 집어넣으면 y제곱 더하기 y제곱은 10이니까 2y제곱은 10, y제곱은 5. 그쵸? 그래서 y는 루트 5 또는 y는 마이너스 루트 5가 됐죠. 될까요? 오케이? 그때 x랑 y랑 같으니까 x는 루트 5고 이때는 x는 마이너스 루트 5일 거야. 그죠? 돼요? 두 번째, 이번엔 3x는 y야. 그럼 y 자리에 3x를 넣을게. 되니? 그럼 y 자리에 3x를 넣으면 x제곱 더하기 3x 전체의 제곱. 맞나요? 그러면 x제곱 더하기 9x제곱이니까 10x제곱은 10이야. x제곱은 1이야. 됐죠? 되니? 그럼 x가 1 또는 x는 마이너스 1이고 그때 y는 3x라고 했으니까 3이고 그때 y는 마이너스 3이라는 거죠. 돼요? 이렇게 하나, 둘, 셋 쌍, 네 쌍이 나왔다고. 용이 같은 애들은 또 저렇게 한 다음에 오 뭐야 이러면서 못 풀겠지. 왜? 지가 할 수 있는 것만 했으니까. 문제에서 원하는 거 안 봤으니까. 문제에서 뭐라고 얘기했어? 정수라고 얘기했지. 그러면 이 밑에 상황만 의미하는 거지. 왜? 위에 상황은 정수가 아닌 무리수거든. 그 밑에만 봐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x 곱하기 y는 얘도 3이고 얘도 곱하면 3이죠. 그러니까 답이라는 거죠. 될까요? 그리고 나서 문제에서 조건 나한테 뭘 묻는 것까지 꼭 다시 한번 체크하시고. 알겠니? 돼요? 쉬워요. 두 번째가 이번엔 인수분해가 되는 게 없어요. 인수분해 되는 게 없어. 이거가 이제 교과 과정에서 빠졌어. 오케이? 근데 그냥 알려만 줄게.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있어라는 것만 얘기를 하고 언급하고 그냥 넘어갈 거야. 어차피 문제 찾기도 힘들어. 오케이? 이때는 어떻게 하냐면 아까 그 생각은 맞거든. 문자를 줄일 거야, 그지? 맞지? 오케이? 그러면 가담법의 방식을 따라. 가감법 방식을 이용할 거야.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없애. 이차항을 소거하거나 또는 상수항을 소거해. 오케이? 됐니? 후 다시 인수분해해봐. 인수분해 될 거야. 오케이? 인수분해 되면 다시 또 일로 올라가. 그러니까 인수분해가 안 되는 식이 나한테 주어질 거라서 그걸 인수분해가 되게끔 식을 변형한 다음에 움직인다는 얘기야. 알겠니? 오케이? 근데 이게 잘 안 나오는데 빠졌는데 저쪽 공통근 그리고 부정방정식 쪽에서 나올 법한 얘기라서 그러니까 그때 쓰는 기법이 같아서 언급은 해준 거야. 알겠지? 마지막 세 번째는 이번에도 인수분해 그러니까 인수분해 되냐 안 되냐 둘 중에 하나밖에 없을 거 아니야. 그잖아. 근데 뭔 세계야 세 번째가 뭐가 있겠어? 좀 독특한 형태라서 그래. 뭐냐면 식이 주어진 식이 합 또는 차 또는 곱. 오케이? 요 세 가지 중 지 형태로 표현이 가능할 때.
합곱차로 표현 가능한 식이 나한테 주어져. 무슨 얘기야? 대칭식, 유사대칭식의 형태로 문제가 주어진다는 거야. 오케이? 그럼 이 세 가지 중에 뭐 곱을 이용하든지 혹은 그러니까 차곱을 이용하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해. 오케이? 문제에서 나한테 물어보는 꼬라지 혹은 문제에서 주어진 식의 형태의 꼬라지를 봐. 알겠지? 됐니? 그래서 합 또는 차 또는 곱을 치환해. 오케이? 그래서 치환한 문자에 관해서 연립하면 돼. 될까? 될까요? 볼게요. 오늘 원래 웬만하면 저 공통근이랑 부정방정식까지 끝내려고 했는데 발석자가 있어서 근데 그거 두 개 해봤자 금방 끝나거든? 금방 끝내고 그 다음에 부등식 조금 나갈 겁니다. 알겠죠? 내일. 헤이, 봐봐. 그러니까 이런 꼴이야. x 더하기 y, x 마이너스 y. 그리고 얘도 이렇게가 표현이 가능하다는 거지. 그렇지 않나? 그러면 이렇게 놔버려. x 플러스 y를 a, x, y를 b라고 놓을게. 그럼 첫 번째 식은 a 빼기 b가 1이야. 두 번째 식은 a 제곱 빼기 b가 7이야. 될까요? 됐니? 그럼 얘가 이제 1차와 2차의 연립이잖아. 맞아? 여기서 이렇게 가버리죠. b는 a-1. 됐죠? 집어넣을게요. a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1은 7. a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6은 0. 돼요? 마 3, 2, a 돼? 그럼 a가 3 또는 a가 마이잖아. 그러면 a가 3이면 b는 몇이래? 하나 빼니까 2야. 이때는 b는 마3이야, 그지? 잘 봐. 이게 말하고 있는 게 뭐야? x 더하기 y가 3이고 x, y가 2야, 그지? 맞죠? 이때가 말하고 있는 게 x 더하기 y가 마이너스 2고 x, y가 마3이야, 그지? 1번 상황, 2번 상황이야, 그지? 맞니? 합과 곱을 줬지? 이렇게 만들어버려. 그지? 합이 3이고 곱이 2라면 x, y가. 그럼 x, y의 그러니까 x, y는 t제곱 마이너스 3t 더하기 2는 0의 두근이었던 거지. 그럼 얘가 이렇게가 되잖아. 되니? 그러면 1과 2인데 x가 1이면 y는 2였을 거고 x가 2면 y는 1이었을 거란 거죠. 이해 가요? 돼? 한 번 더. 마찬가지야. 두 번째. t제곱 더하기 2t-3은 0의 부근이 x, y였던 거죠. 3마이. t 플러스 3, t-1은 0 된 거잖아. 그럼 x가 마3이면 y가 1이었을 거고
x가 1이었으면 y는 마3이었던 거죠. 될까요? 됐니? 이렇게 총 몇 쌍? 네 쌍이 이렇게 든다는 거죠. 오케이? 봐. 얘도 볼게요. 얘 또, 얘는 그냥 한 문자로 정리해서 가도 되고요. 아니면 이렇게 가도 되는 거죠. x 플러스 y의 제곱 빼기 xy가 3이었대. 근데 얘가 16이잖아. 그럼 xy는 몇이야? 13이야, 그지? 합과 곱 좋네요, 그죠? 아씨, 장난해?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2알파 베타 쓰면 그죠? 16 빼기 26 마이너스 10 답이네요, 그죠? 이해가요? 너무 쉬웠네. 얘 좀 볼게. 이게 합과 이거 줄로 쉬운 문제야. 합이 2a-4고 곱이 a제곱 마이너스 4라며. 돼요? 그러면 얘 두근이 xy였던 거지. 그럼 얘가 실근을 갖는다는 건 얘가 실근을 갖는다는 얘기잖아. 뭐였단 얘기야? 4분의 d a-2의 제곱 빼기 a제곱 마이너스 4가 0보다 커나 틀린다는 거죠. 될까요? 그럼 a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4 빼기 a제곱 플러스 4니까 죽고 4a는 8보다 작거나 같다. a는 2보다 작거나 같다. 뜬 거죠. 모든 자연수 1 그리고 2. 끝났죠. 그치. 그러니까 동등하게, 그러니까 2차 해결하듯이 그냥 똑같이 해결하면 된다는 거지. 합과 곱이 주어지면. 물론 차를 이용할 거면 조금 달라지겠지만. 알겠니? 얘도. 봐봐. 곱을 준 건 땡큐라니까? 바로 이렇게 삼아버리는 거죠. 여기에 두근이 x, y였던 거. 이해가? 합자리, 곱자리에 근각계수. 되겠니? 그러면 나한테 묻는 게 뭔데? 알파 제곱 빼기 베타 제곱이야? 이거 그냥 인수분해가 되는데? 그죠? 4와 3이잖아. 9 빼기 16 맞지? 쉽죠. 쉽죠. 할 수 있겠나? 30분부터 그거 테스트 볼 겁니다. 마무리 테스트. 아, 35분부터. 오케이? 지금 한 거 연립방정 쭉 다시 한번 보시고 필기 줄 테니까.